존재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하겠지만 간단한 듯 보이는 있다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미궁에 빠져들고 만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고하는 기묘한 역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는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이다. 그리스 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역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설이라고? 파르메니데스는 말한다. 존재하는 것만 있고 무는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존재 자체는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질 수 있는 것은 존재자뿐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존재자에 관해서뿐이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 이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 그 이외의 특성은 존재를 존재자로 얕잡아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복잡하지만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이란 존재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이고 존재 자체는 철학에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 형이상학은 존재의 학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제기 이후 길고 긴 중세 시기 동안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근대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중세의 철학 체계에는 진리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대들보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철학의 모든 체계가 진리인 것은 신에 의해 보증되고 있다. 다만 신이 존재 여부가 철학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보증이 없으면 철학의 어떠한 장대한 체계도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증받을 수 있단 말인가?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정신을 근거가 삼는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을 의심한다고 해도 의심한다는 행위 그 자체가 존재의 자명성을 나타낸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유명한 코기토이다. 데카르트는 존재의 확실함을 근거로 신이 존재를 증명하고 중세의 철학 체계를 뿌리부터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자신이 체계의 진리성을 신이 존재로부터 사유하는 자아라는 존재의 자명성으로 근거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철학의 진리성은 신에게서 자아로 이행하였다. 대전환을 시도하지만 데카르트의 생각은 중세 철학, 특히 그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볼 때 그야말로 무익한 것이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유 원리, 즉 코기토의 원리는 존재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존재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뿐이다. 존재의 물음은 사유하는 것, 즉 인간의 물음으로 유효하다. 오호라, 그야말로 근대 철학이다. 이것은 훗날 두 방향으로 이어진다. 하나는 버클리의 사고이다. 그는 사유하는 것만이 존재를 보증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자를 지각하는 존재자, 즉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극대화시키면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나무가 서 있다. 하지만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버클리의 원리가 생겨난다. 존재 자체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지각이다. 버클리가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도가론이 나온다.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나뿐이고 다른 자아도 사물도 내가 존재하는 한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그 한계 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강한 도가론은 당연히 비판받는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이어받은 또 한 인물은 하이데거이다. 이제 존재의 물음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으로써 존재를 생각했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인간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존재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그것이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이다. 인간은 모든 존재자를 초월하여 자기 외부로 빠져나온 탈자아의 존재,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죽음에 대해 물으면서 스스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특이한 존재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만이 존재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존재는 수수께끼다. 이는 현대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느낄 수 있는가? 바타유는 데카르트의 질문을 다시 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생히 느끼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다. 어떤 특수한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립적이며 유일한 자기가 스스로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그는 내적 체험이라고 부른다. 내적 체험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묻는다. 인간의 계획은 욕망을 채우는 것은 미루고 나중에 그 결실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적 체험은 뒤로 미루지 않는다. 그로써 존재를 충실하게 한다. 존재의 폐쇄 영역을 내부로부터 깨고 타자와 교감을 이룬다.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타유의 철학은 그런 내적 체험의 의미를 생각한다. 이색적인 존재론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철학에서 손꼽히는 존재론에 도전해보자. 레비나스다. 그는 있다, 즉 존재한다는 프랑스어 표현 이리아를 하나의 철학 개념으로 제시한다. 무인칭의 단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의 무인칭성과 추상성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한다.
무에 대한 불안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에게 두려움을 초래한다고 한다. 존재의 불안이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데거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무는 있다가 아니다. 존재의 공포는 무의 불안과 대립된다. 존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존재로서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무인칭 존재는 불안한 두려움, 이유 없는 공포를 깊은 우물의 파문처럼 그려낸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죽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이 많은 존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존재 속에서 과연 주체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레비나스는 신선한 질문을 던진다. 존재 자체는 겹겹이 주체를 둘러싸고 있다. 주체가 자기를 주체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넘치는 어둠에서 벗어나 일어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인가? 타자에 위해서라고 레비나스는 말한다. 주체는 타자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체로 성립한다. 레비나스에게 철학의 제1과제는 타자와의 관계이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생각, 나아가 존재론을 넘어 무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현상학, 실존주의, 해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치즘 연로와 여성 편력 등 어두운 면모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잇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하며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하고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서구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문체와 독창적인 개념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존재와 시간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그 철학적 의미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잇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철학의 본질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있음,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의미하며 존재는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합니다. 현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시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며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을 현존재 분석이라고 부르며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일상성에 매몰되어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성은 현존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일상성은 현존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존재의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일상성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물을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며 죽음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한계짓는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과 죽음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시간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한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이해합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을 미래를 향한 존재, 과거를 통해 존재, 현재에서 존재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시간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일상성에 매몰되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을 비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는 것을 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존재가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시와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와 예술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현존재가 존재의 신비에 다가가고 존재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으로 존재와 시간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의 시대를 비판하고 현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고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가치.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족이란 DNA를 갖고 태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 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만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